또 뭐 명품 샤넬이 있죠. 가방도 샤넬 백이 있고요. 또 뭐 향수 샤넬 넘버 5가 있고, 또 화장품 샤넬 유명한데요. 이 샤넬 그 브랜드의 창시자 코코 샤넬이 그 독일 스파이였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나치 스파이였다라는 것이 프랑스에서 이제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참 대중들이요, 명품이라고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샤넬 브랜드의 창시자가 독일 스파이였다. 이 사람은요, 사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독일하고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어서 또 이 프랑스에 살지 못하고 스위스 가서 살다가 한 10년쯤 뒤에 돌아와 가지고 프랑스에서 자기 브랜드를 더 키워서 오늘날 샤넬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 비밀 문서가 70년 만에 공개되었는데, 프랑스 역사학자 모임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 역사학자 모임은 2차 대전 당시 프랑스와 독일의 첩보기관들이 해온 지하 공작을 주로 연구해왔다는데요. 여기서 나온 문서들을 갖다가 좀 뒤지다 보니까 이 코코 샤넬이 비밀 공작원으로 활동했는데, 이 사람은 이 독일의 그 남자 한 명하고 이렇게 연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 사람에게 이 자신의 어떤 미모와 지위를 이용해서 사교계의 꽃이었죠. 그걸 이용해서 입수한 정보를 다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독일의 정보기관 아프베어라는데 정식 공작원으로 등록도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샤넬은 독일의 이 공작원에 포섭되어서 남자한테 공작원으로 등록하고 내놓고 이 첩보활동을 한 겁니다. 이 여자의 전 애인은 영국의 유명한 귀족들이나 정치인들도 있을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공작원으로서 역할을 아주 뛰어나게 한 거죠. 사실 이 여자의 이 일생을 다룬 그런 영화들이 여러 차례 제작됐는데, 이 영화가 했던 이 간접적인 독일 스파이 활동도 담은 영화도 있었습니다. 70년대 초에 제작이 됐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옛 연인인 웨스트민스터 영국 공작에, 또 그 사람은 영국 총리 처칠하고도 또 아주 가까웠고,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샤넬이 영국에서 밀사로 활약을 하면서 독일과 이런 평화, 어떤 화해, 조약을 맺는 부분에 이용도 되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당시 57세였다는데요.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샤넬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 독일의 비밀 스파이가 만드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백을 들고 화장품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게 어떨지 한번 제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개복방. 올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제가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공이 여태까지의 미국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 즉 공화당 민주당원들이 여태까지 자신들에게 강요되어 온 인식을 스스로 전부 뒤집으면서 아웃사이더 트럼프와 샌더스를 밀고 있다. 즉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거부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다라는 이 저항적인 측면에서 제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떨어져 있어도요, 시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공화당 레이건, 민주당 클린턴 전 대통령의 통치를 뒷받침하던
정치, 경제, 문화 계층의 연합 세력이 이번 대선에서 와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지금 민주당의 토대는요, 요 근래로 보면 클린턴 때 완전히 8년 동안 완성된 거고, 지금 공화당의 토대는 레이건 때 80년대 초에 완성된 겁니다. 이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즉 클린턴, 레이건의 백악관 임승과 더불어서 결성된 연합 세력은 각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통치하는 현재까지도 개성된 만큼 정치 지형이 지금 급변하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레이건 전 대통령은 중도 우파의 전임자인 리차드 닉슨,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의 정책을 갈아엎고 신보수주의, 즉 네오콘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인데요. 닉슨은요, 사실 도청에다가 뭐 걸려가지고 중간에 하야했지만은 굉장히 개혁적인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보호청 설립, 임금 물가 통제, 소수집단 우대 정책 등 레이건 전 대통령의 유산을 고수하는 오늘날의 공화당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레이건 전 대통령은 규제 완화, 감세와 같은 정책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자유무역을 장려하고 국제사회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미국 중심의 질서를 확립하는 외교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성향을 지닌 공화당 신자유주의 연합 세력은 보수적인 견해를 지닌 블루칼라, 강력한 외교 정책을 원하는 매파 사상가, 공급자 중심의 경제학자들, 이 자유시장론자들이죠. 이런 세력들이 가세해서 레이건의 어떤 틀이 완성된 겁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도요, 적극적으로 해서 히스패닉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테드 크루즈, 마르코 루비오 등을 보면 레이건이 했던 정책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두주자인 트럼프는 국제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리고 있고요. 감세와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민정책을 극단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루비오와 크루즈도 자유무역을 기피하는 등 레이건과는 다른 정책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레이건을 중심으로 공고하게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연합세력은 이미 분열에 들어갔다. 미국의 공화당은 레이건이 그 이전에 지지부진하던 사실 공화당의 토대가 무너졌어요. 있었는데 그걸 이것이 공화당이 갈 길이다라고 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보여줬고 그것이 오늘날 공화당의 자연스러운 노선인 것처럼 확립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외교적인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뭉쳐져 가지고 그것이 미국 공화당의 틀이다 했는데 이 틀이 완전히 지금 이번 대선에 나선 공화당 후보들에 의해서 깨졌다는 거죠. 레이건에 지지하던 이 히스패닉이 공화당에 등을 돌린 지 오래됐고 월스트리트 신자유주의자들도 떠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오바마나 힐러리를 지지합니다. 공화당의 외교정책 고문들은 트럼프를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서 결의문까지 냈습니다. 민주당에도요. 클린턴이 8년간 집권하면서 80년대 후반 90년대 동안에 함께 연합세력을 이루던 지지층이 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클린턴은 재임 시절 정부 재정 규율, 범죄와의 전쟁, 복지 축소, 친기업적 규제 완화, 자유무역 협정 추진 등 종전의 미국 좌파와는 전혀 다른 중도적인 정책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새누리당하고 비슷하네요. 클린턴이요. 그의 행정부는 백인 중산층과 중도 성향의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출범을 했는데 현재 힐러리, 샌더스 등이 펼치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보면 클린턴 정부의 유산은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샌더스는 FTA 같은 클린턴 정부의 유산이 중산층의 삶을 궁핍하게 했다고 집중 공격을 해서 돌풍을 일으켜왔고요. 그는 자유무역이 재앙이라 그러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즉 흑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법개혁도 도마에 올렸다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2000년대 말 경제위기를 부른 월스트리트와 클린턴 행정부의 유착 의혹을 들미면서 중산층을 분노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클린턴이요.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원인을 제공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인 힐러리도 클린턴 부인도 이런 현상을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옳았다 말할 형편이 못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는 힐러리 샌더스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클린턴보다 훨씬 더 왼쪽으로 갈 거고요. 백인들의 비중도 줄어들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공화당에 누가 되더라도 레이건이 했던 정책들은 거의 다 폐기되고요. 공화당이 유색 인종에 대한 어떤 이민 부분에 대해서 폐쇄적으로 전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유무역을 반대하고 보호무역으로 돌아가고, 세계의 이 정세에 대한 개입을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기서 하나 공통점은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둘 다 보호무역이 대세이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WTO, 그리고 TPP 같은 자유무역이 굉장히 흔들릴 거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자유무역이 전 세계의 대세가 되던 글로벌 무역 이런 부분은 거의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우리 경제 관료들이나 학자들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화, 국경이 없고 장벽이 없는 무역, 그리고 자본, 노동의 이동, 상품의 이동 등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대한민국의 경제학자들이나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도 신보수주의에 입각한, 한마디로 그런 어떤 경제 이론을 탐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발상지 미국에서요, 이미 보호무역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유시장 경제가 전 세계를 하나로 시장으로 엮는다라는 논리는 2000년 초반, 90년대 후반에 잠깐 반짝하고 가는 논리일 수가 있고,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의 논리가, 그리고 사람의 제한, 금융의 제한, 상품의 제한을 하는 1900년대, 즉 20세기 초반의 어떤 풍토가 굉장히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결국은 앞서 있는 제국주의 국가, 그리고 뒤처진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역을 둘러싼 분쟁들도 주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우리가 지금까지 대세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미국이 던져주는 그런 경제 이론을 가지고 받아왔는데, 지금 그 본산인 미국에서 여야 유력 대선 후보 전부가 보호무역으로 돌아가자, 국경을 통제하자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도 통제하고 상품도 통제하자. 우리부터 여러 제껴서 해보니까 미국의 극히 일부 초상류층 0.01%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자본과 그 무역의 이동으로요. 노동의 이동으로. 그런데 정작 그 땅에 사는 다수의 유권자들, 중산층 이하 90%는 그런 자유로운 무역과 금융과 자본의 사람의 이동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일자리가 없어져 가고 갈수록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가 돈을 버는 것이 다수가 가난해지고 불행해지는 것과 무슨 이해관계가 있느냐. 사고가 나면 우리 주머니 틀어간 세금으로 저 소수 손해본 거 메꾸지 않는데 그놈들은 사실 손해본 것도 아니고 떼돈을 더 벌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할 때는 저놈들이 돈을 들어서 우리를 돕느냐. 그래서 1인 1투표 국가지 우리가 1달러 1투표 국가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자각이 공화당 민주당에서 나타나면서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네오콘 부분 다 깔아부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 또 클린턴이 주장했던 그런 부분들을 또 다 깔아부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의 자각이요, 미국의 이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이 지금 가짜로 말해왔던 것을 다 뒤집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아직도 이 자본과 금융과 무역과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생각하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요, 미국에서 힐러리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만약에 보호무역이 매우 강화되는 추세로 가게 되면
우리가 미국하고 맺어놓은 FTA 협정이 온전할지, 또 아직 가입조차 못하고 있는 TPP가 어떻게 될지, 미국이 만약에 보호무역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중국도 그렇게 지금 미국과의 어떤 분쟁이 발생할 거고, 그런 분쟁들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넓은 경제적 영토를 FTA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다는 한국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요, 경제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에 관한 이론은 지금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미국의 대선을 보면서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